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저는 오전에 예배를 다녀오고 또 오후에 이 집 앞에 산이 있거든요. 지난주 내내 너무 운동할 새도 없어서 좀 모처럼 힐링 겸 맨발로 우리 강아지 데리고 제가 산책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오는 길에 뭐 학원이 바로 앞이지 집도 앞이지 하다 보니까 어제 상담한 그 아버님 생각이 나서 또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 아버님 사연은 한 일주일 전에 저에게 문자를 주셨어요. 상담을 받고 싶다고. 그래서 평일날 자기 그 아이가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어서 주말로 좀 잡아주십시오 해서 이제 어제 제가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딱 보면 각이 나오죠. 예. 아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 너 발레하니? 그랬더니 그렇다고. 동생도 이제 무용을 한다고. 저희 그 앞에 새로운 무용 학원이 생겼는데 처음에는 저렇게 고가의 발레에 또 한국 무용에 뭐 되게 다양하잖아요. 과연 또 수요가 있을까 하는데 정말 영맘들은 우리 이 시니어 생각들과 굉장히 또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학원생들도 거기 몇몇 다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굉장히 저학년, 예, 1학년, 뭐 2학년 조금 저기 하면 뭐 한 3학년 이런 아이들이지 이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잘 다듬어진 투자를 많이 했다 이 내용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아버님과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숙제 양이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서 저는 원장님들께 반드시 또 내가 어느 정도 양이고 어떤 숙제가 누구에게 나가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양의 똑같은 분량으로 숙제가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자녀잖아요. 오늘 상담받은 자녀, 그 자녀의 눈높이에는 이 정도 숙제가 나올 겁니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5학년인데 사실은 많이 부족했어요. 리딩이야 어릴 적부터 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한 정도의 그런 테스트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5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문법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서 저는 그쪽으로 좀 더 무게를 두고 제가 지도할 예정입니다. 등록을 했을 때 이후에. 그래서 좀 급한 부분이니까 영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저희 학원의 강점인 거를 내세워서 이 정도 단계는 이 수업을 신문 수업을 같이 병행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 제시를 해 드렸거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장님들께서 저는 초, 중, 고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면 당연 으뜸 초등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초등이 좋아요. 또 유치부는 너무 어려서 힘들고, 저는 딱 월화수목 4일만 일하고 금토일은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들께서 이렇게 테스트 오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보실 때 문법을 반드시 한 달에 한 권을 끝낼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 학원만의 기준. 그런데 이거를 관리하지 못하면 2달을 썼는지 또 3달을 썼는지 아니면 날짜조차 없다면 정말 이 출처가 없어요. 언제 받았는지 그러한 것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러한 교재를 보시면 제가 쓰는 문법인데 이 교재는 워낙에 많은 선생님들도 쓰고 또 대형 학원에서도 많이 쓰긴 하지만 이 뒷부분을 보시면 유치부, 초등, 중등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잘 보시면 총 6권이 초등 구간이에요. 저의 기준으로는 한 권이 끝나면 그 같은 한 권을 또 나가요. 그런데 아이랑 약속을 하죠. 선생님이 2번째 풀 때는 좀 더 진도를 빨리 뺄 거야 라는 멘트와 더불어서 기존에 나가던 숙제보다는 한 2쪽 정도를 더 내주거든요. 이 사례는 얼마 전 우리 기존에 다니던 형 동생인데 타 학원 다니다가 당연히 비교가 되죠. 똑같은 교육비를 내는데 형은 정말 너무나 다양한 수업을 받고 오고, 동생은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월세 내듯이 전기세 내듯이 계속 꾸준히 납부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리딩은 잘 돼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문법도 한 6학년 정도 된다고 학원에서 그렇게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했을 때 제가 다시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일반 동사 의문문과 또 오른쪽에 보시면 그 부정문의 동사 원형 이 파트를 저는 복사를 해서 한번 풀어볼래?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문법 잘 돼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자. 연필하고 지우개를 주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우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사실은 정말 중등부가 아닌 이상에는 고학년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를 그렇게 썩 제 마음에 들도록 푸는 거를 사실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별도의 그런 레벨 테스트지가 없고 제가 갖고 있는 리딩 교재, 문법 교재가 레벨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재 또한 숙제가 나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 4학년부터 제가 이 교재를 쓰는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총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권 끝나면 또 새 걸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2권을 1인당 푼다고 해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6권이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됐을 때는 예비 중등 아니면 문법 서술 영장 이걸로 서서히 같이 제가 이 한 바퀴를 다 돌리고 서서히 예비 중등 문법을 나가는 이유가 바로 5학년 늦어도 6학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이 교재 숙제를 내주는 데 있어서는 초등 3학년 똘똘한 3학년들은 4쪽 나가고요. 한 탄력이 붙으면 6쪽으로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학년 같은 경우는 기본 6쪽에서 8쪽, 그 다음에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거의 8쪽에서 10쪽. 그러면 몇 장이 될까요? 4장 내지 5장이 숙제죠. 네, 그 정도 양으로 나가면요, 이 교재는 한 달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원장님들께서 꼼꼼히 정말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리딩은 나가죠. 또 저에게 실질적인 모든 문법은 저는 제가 가르치고 나머지는 다 컨텐츠가 가르칠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스템도 사실은 저의 에너지를 얼마만큼 안 쓰느냐가 저의 노하우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많은 말, 또 동선이 많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진짜 쓰고자 할 때 못 써요. 방전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10년 전에 알아서요. 이제는 불필요한 거, 또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동선 움직임 저는 최대한 자제합니다. 그래야 이 많은 아이들을 정말 시스템에 접속시켜서 착착착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학생들의 시간을 굉장히 농축해서 써주는 그런 재주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이 어느 누구 하나 멍 때리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1인 선생 혼자 판서하고 아이들이 쫙 앉아있다? 그 중에서도 알아듣는 아이는 따라가지만 루저들은 어떻게 되나요? 딴짓하고 영혼 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사실 너무 비효율성으로 상당히 낭비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교재도 보시면, 이 챕터도 보면 지금 의문사 의문문이거든요. 근데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의심스러운 거야.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이 옆부분 바로 풀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뒤를 가서 보면 바로 이 문장이 나오는데, 이거는 오히려 초이스 하기가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Why is she excited? 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is냐 are냐 이거잖아요. 두 번째 문제도 Who are these kids? 이거거든요. 이럴 때 이 자녀가 나는 혼자 이거 못 풀어올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쓰면 그 자리에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앞에 있는 게 1번이고 뒤에 있는 게 2번이야.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답만 말해.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요, 본인이 자신 없는 건요, 얼버무려요. 그리고 손으로 찍어볼래 이래도 시간이 막 이 중간에다 대요. 본인이 판단하기에 스스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1번, 2번, 1번, 2번 정확하게 말해줄래? 라고 하거든요. 이 방법도 또한
굉장히 사실은 좋은 팁입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설명했다. 그래도 이 자녀가 의심스러워라고 느낌이 든다면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어차피 모르는 거 이거 와서 풀어라고 한들 멍 때려. 언제 오니 언제 가져와 라고 종용하시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숙제했나 안 했나를 진단할 수 있고, 얘가 계속 미스가 난다? 누구 책임? 저 책임, 선생님 책임입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서 설명하시면 돼요. 그러면 왔다 갔다 시간 줄이고요. 앉아있는 멍 때리는 시간 줄이고요. 또 다 풀었는데 다 틀렸어. 그런 모든 것들을 농축해서 줄일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요, 이 한 권은 사실은 3주 내지 늦어도 한 달에 한 권은 다 끝날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부모님들께서 숙제 양이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 정도로 6쪽, 10쪽 한다? 그러면 한 30분 내지 40분 소요가 되거든요. 네, 저희 지금 4학년 같은 경우는 10쪽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 기준은 아마 50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양이 됐을 때, 또 상담이 왔을 때 숙제량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에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지만 바로 또 대답을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저학년들은 뭐가 숙제가 나갈까요? 네, 홈워크 전용 리딩으로 하나 나가면 됩니다. 아직은 문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충분히, 또 영어 독서는 여기서 확장하지만 집에서는 더 딱히 할 게 없어 리딩 가벼운 책으로 숙제 전용으로 하나 나가면 실력을 끌어올리는 데는 충분히 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조금 말이 빨라졌는데 원장님들께서 초등 구간의 문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5학년 때 중등을 나가야 하는지 그런 계산이 있어서 저는 4학년 때는 초이스가 그들에게 없습니다. 저한테 있거든요. 네, 오늘 영상도 학생들에게 숙제를 어느 정도 내주는지에 대한 데이터와 또 원활한 상담을 위해서 숙제 양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걸립니다 라는 그러한 팁들도 잘 숙지하셔서 상담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